세상에는 저보다 실력 있는 분들은 많지만 오늘 내용을 역사 이야기처럼 말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아마 드물 겁니다. 오늘 얘기는 직장 유암종인데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보험에 약간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이야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는 편이지만 이게 그동안 세월을 거치며 부지급과 지급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댔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꽤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되겠죠? 직장 유암종과 관련된 논쟁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약관은 그대로였는데 지난 10년간 보험금을 주기도 했고 안 주기도 했고 또다시 주기도 했다면요. 근데 막상 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하려는 유암종, 즉 경계성 종양이 뭔지 살펴보죠. 여러분의 항문을 넘어 직장 내의 세포를 메스를 이용해 종으로 싹둑 두 동강을 내본다면 그 절단면은 땅의 지층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맨 위부터 상피세포층, 점막 고유층, 점막 근층, 점막 하층 이렇게요. 이 세포층에 암이 침투합니다. 그림의 빨간색 부분이 암인데 치문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뚫고 들어옵니다. 이게 상피세포층을 뚫으면 상피내암입니다. 흔히 제자리암이라고 하죠. 점막 고유층을 뚫고 점막 근층까지 가면 점막내암, 마침내 점막 하층을 뚫어버리면 점막하 치문암이라고 합니다. 점막하 치문암은 흔히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림프 등을 타고 다른 세포로 전이가 시작됩니다. 보험에서는 상피내암과 점막내암의 경우 소외감으로 취급하고 대부분 일반암 보험금의 20%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점막하 치문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의 경우는 100% 지급하죠. 이 두 가지 외에도 이러한 치문 없이 막에 쌓여서 얌전한 애들도 있는데요. 이걸 양성종양이라고 하고 대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양성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척추 거대 세포종 또는 일부 뇌수막종 등은 악성종양보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할 주제는 아니니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유암종, 즉 경계성 종양은 주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치문의 위치보다는 주로 종양의 성질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보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들이 주로 소외감으로 취급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소외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요. 근데 201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판례가 등장합니다. 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의 의사 다수가 유암종을 상피내암, 즉 소외감으로 보고 있지만 환자의 주치의는 대장암, 즉 일반암으로 보고 있어서 둘의 의견이 다르니 서로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약관 해석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죠. 즉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러나 곧 반박하는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암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3% 정도로 악성 가능성이 낮고 가능성이 낮으니 전부를 악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대한병리학회 및 소화기 병리연구회에 물어보니 213명은 형태 불분명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고 오직 17명만 악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즉 해석이 분명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건마다 각각 악성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6년 다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하나 여쭤보죠. 보험을 계약할 시점에는 랑게르한스섬 조직구증과 같이 소외감이었다가 시간이 흘러 암을 진단할 시점에는 의사들 모두 심각하게 보고 일반암으로 취급하게 되었다면 그건 소외감일까요? 아니면 일반암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약관에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기존에 정해놓은 것 외에도 이후 포함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계약 시에는 소외감이라도 진단 시점에서 일반암이면 그냥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반대 경우는요. 즉 계약 시점에서는 일반암이었다가 시간이 흘러 진단 시점에서는 소외감이라면 바로 이게 새로운 판례가 파고든 부분이었습니다. 악성도를 따지는 의학적 접근에서 통계와 약관의 해석을 따진 쪽으로 논점을 바꾼 거죠. 즉 계약 당시 약관에서는 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해 악성 종양인지를 판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류에 의하면
지금은 소외감으로 취급하는 직장 유암종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서 일반암이었으면 그대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해당 판례였죠. 현재에는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직장 유암종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불씨는 또 언제 살아날지 모르죠. 지난 10년간 무수히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이 논쟁에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많은 보험사들은 아예 약관에 대장 점막 내암은 악성 종양이 침윤하는 위치인 점막 하층까지 뚫어야 한다고 약관에 넣어버렸거든요. 아니 더 나아가 이제 계약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에 악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약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간의 논쟁을 보시니 어떤가요? 저는 마르크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역사라는 기차가 굽이길을 돌 때마다 지식인들이 차 밖으로 튕겨나간다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 쪽 얘기로 바꾸면 약관이라는 기차가 판례와 조정례의 굽이길을 돌 때마다 보험인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튕겨나갈 때마다 보험사와 저희 쪽 사람들은 서로를 많이 욕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10년간 그랬고 반대로 보험사 직원들도 절 욕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모든 논쟁들은 유익했습니다. 서로 논쟁했기 때문에 약관의 해석은 좀 더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논쟁을 해왔던 우리가 이제는 논쟁을 하지 않고 있네요. 논쟁보다는 서로 민원, 고발, 소송, 협박 같은 힘겨루기만 하고 있죠. 좀 한심스럽지 않나요?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네. 그리고 다 죽고 나면 이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만 남게 될 겁니다. 손해와 보험연구소. 돈 내는 보험에서 돈 받는 보험으로 보험금 지급만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약관은 그대로, 질병명도 그대로지만 보험금의 지급은 판례의 변화에 따라 바뀌기도 했습니다. 특히 직장 유암종은 시대에 따라 일반암, 소외감, 지급 논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험 약관의 모호함은 해소되었고 보험 이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스스로 싸우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특히 이 논쟁에서 새로운 하나의 축이 되신 설계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발생하는 재밌는 논쟁거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던져주고 계시거든요. 네이버 밴드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재, 면책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손해와 보험연구소를 찾아주세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